크리스와 리자는 2014년 4월 1일 파나마 여행 중이었는데 엘피아니스타에서 트레킹을 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몇 개월 후 그녀들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녀들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한 사실에 대해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이 파나마 해변 절벽 아래 떨어져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나마 경찰은 아마도 그녀들이 여행 중 어두운 저녁에 절벽 쪽을 지나다가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실족사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들이 추락한 곳은 지형이 워낙 험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 있어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실족사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파나마의 법학팀과 수사관들이 내놓은 조사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들이 추락한 당일 사건이 발생한 그날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 21세와 리자는 네덜란드 위트레이트호에서 자랐습니다. 크리스는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아 여행 중에도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사실 크리스는 어려서부터 배구 선수로 생활했던 터라 운동선수 기질이 있어 승부욕도 있고 사교성도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운동을 그만두고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미래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크리스와 리자는 이번 여행을 위해 6개월 동안 시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틈틈이 스페인어도 공부를 했는데 그 지역 아이들에게 자원봉사도 하고 여행도 할 목적이었습니다. 6주간의 여정이라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했습니다. 크리스와 리자는 2014년 3월 1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라틴 아메리카 코스타리카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내려 다시 파나마 보카스델토로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파나마 해변을 여행하며 현지 맛집 탐방을 하고 도보로 또다시 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에 또 다른 네덜란드 여행가들을 만나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6주간의 일정 중 벌써 2주가 지나버렸고 그들은 코스타리카 국경에서 60km 떨어진 파나마 최서쪽 보케테라는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험악한 밀림 산악고원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여행하려는 곳은 해발 1200m 높이의 산으로 전 세계 산악인들이 밀림을 체험하며 등산할 수 있는 좋은 코스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날씨 변동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좋은 날씨에 출발하려 숙소에서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그들은 등산로 시작점으로 출발하기 위해 숙소에서 짐을 챙겨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숙소에 같이 묵었던 다른 네덜란드 여행자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의 그녀들은 반바지와 작은 배낭, 물병, 카메라, 현금 약 $80,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등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입구에서 정상까지 편도로 약 3시간 정도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왕복 6시간 정도는 생각해 두어야 늦지 않게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라서 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조차 생활을 잘 안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워낙 익스트림을 좋아했던 터라 이런 악천후마저도
즐기며 여행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그녀들은 지리추에서 보카스 델토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70피트 깊이의 가파른 협곡을 가로질러 가야 하고 외줄 케이블 다리도 건너야 하는 무시무시한 코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 그리스와 리자는 정상에 가까워지자 좀 더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파니스타 쪽을 돌아 보크테 전망대 쪽으로 돌아오면서 절경을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출발하기 전 네덜란드에서 인터넷으로 조사해둔 아주 절경인 지역 위주로 탐험해 보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인터넷에 올려둔 폭포가 있었는데 정글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 여행을 좀 한다는 사람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나올 정도로 험하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그녀들이 원하는 지역에 무사히 갈 것만 생각했지 만약 길을 잃거나 다칠 경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게 된다면 식량도 없고 저녁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 6시간짜리 등산 코스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4월 3일) 다음 날 동행하기로 한 현지 가이드가 그리스와 리잔을 실종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국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헬리콥터와 수색견을 발견해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현지인들조차 두 아가씨의 실종이 안타깝다며 수색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4월 6일 그리스와 리잔의 부모는 네덜란드에서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잘못하면 여행자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두 나라 정부 간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 걱정되어 추가로 수색견과 경찰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건의 진전이 없자 네덜란드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찾겠다며 현상금 3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리잔의 부모는 딸이 선천적으로 천식이 있어 이런 고산지대를 여행하는 것이 걱정되기만 했습니다. 만약 천식기가 없이 등산했다면 분명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들이 실종되었던 장소를 수색해 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주 후 2014년 6월 보케티 지역에서 18km 떨어진 알타로메로 광tuk에서 그녀들의 배낭이 발견되었습니다. 배낭을 발견한 것은 그 지역 주민 여성이었는데 현지인들조차 접근하기 힘든 곳에 어떻게 저런 여행자의 가방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녀들이 실종된 곳에서 도보로 약 8시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낭이 발견된 그곳에서 흘러가는 강물줄기 바위 위에 그리스의 것으로 보이는 청바지와 로잔의 것으로 보이는 반바지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바위 틈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10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방의 형태가 아주 온전하게 정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바지는 강물에 쓸려간 것 같은 반면 여행 배낭은 풀어지지도 않았고 젖지도 않은 아주 온전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가방을 풀어 내용물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방 속에 리잔의 천식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그녀의 배낭과 내용물에서 34개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의 표면에서 외부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도 검출되었습니다. 배낭 안에 보관되어 있던 카메라에는 100여 장의 사진이 찍혀 있었고 현금과 여권, 속옷도 모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사진기에 찍혀있는 사진 100장을 모두 출력해 배경으로 나와 있는 지역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의 경로를 사진으로 추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 쪽으로 다가갈수록 밝았던 그녀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케테를 떠나 개울을 지나던 저녁 6시 40분, 밀림을 배경으로 노을지는 사진을 찍었던 크리스의 얼굴이 아주 창백했습니다. 아마도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보케테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유심히 조사하던 네덜란드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이 낮 2시 정도까지 찍힌 사진에서 갑자기 저녁 해질 때의 사진으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간에 찍었던 사진들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찍힌 사진은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은 파나마 경찰에 사건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현장 증거물이 훼손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파나마 경찰은 그 사진들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들이 촬영한 사진 90장을 조사해 보았는데 대부분 비 오는 날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의 핸드폰을 조사한 결과 4월 1일 16시 39분에 112에 긴급 전화를 했고 통화가 되지 않자 다시 9111로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림 속에서 전파가 터지지 않아 그마저도 통화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시간 뒤 4월 2일 오전 6시 58분 또다시 전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리잔의 핸드폰은 배터리 방전으로 작동이 멈추었고 크리스의 핸드폰도 꺼져 있었는데 4월 11일 10시 51분에 다시 켜졌다는 것입니다. 약 1시간가량 다시 핸드폰을 누군가 켠 것이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누군가 크리스의 핸드폰을 집어 비밀번호를 풀어보려 여러 차례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2014년 6월 19일 현지인이 그녀들의 물건을 찾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뼈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알토 로메로 근처 나무 아래서 발견이 되었는데 수십 개의 뼈 조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그녀들의 뼈를 조사한 결과 무엇인가 도구로 살해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파나마 당국은 두 여성이 절벽을 지난 다리에서 실족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경찰은 사망자가 사고사일 가능성이 크다며 결론지었고 파나마 경찰의 사건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고 도전적인 여행은 좋으나 그 지역은 여행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악하고 악랄한 범죄자들이 약물을 제조하거나 재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곡에 빠졌다는 그녀의 배낭이 젖지 않은 점과 그녀들의 귀중품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특정 부분의 사진만 삭제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무서운 사건에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나마 경찰은 휴대폰과 카메라에 남아있던 지문과 DNA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템이었습니다.